성공이라고 하면 단순히 말 많고 시끄러운 사람이란 편견이 떠오르죠. 하지만 수다의 기술을 잘 활용하면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4S 전략인데요. 남보다 반박자 빠르게 화제를 던지는 스피드,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스마일, 또 칭찬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립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레파토리로 준비된 스토리. 이렇게 잘 준비된 수다는 흉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지혜로운 수다쟁이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VJ 특공대 오늘도 세상 곳곳에 재미있는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서비스 이자율은 최소 10%를 넘고 제2금융권의 경우 이자율이 30%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채 이자율은 얼마나 될까요? 법으로 정한 이자율만 연 66%. 일부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들은 원금 100만 원에 수천만 원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무이자 무담보로 서민을 유혹한 뒤 살인적인 고금리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채의 덫. VJ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했건만 급전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인생. 돈에 울고 돈에 멍든다. 서민들 주머니 꼼짝없이 묶어버리는 사채의 유혹을 경계하라.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그 대가는 가혹했다. 몸져놓은 병석까지 날아온 끔찍한 빚독촉 서류. 이해할 수 없는 등 그 끝이 있긴 한 것일까. 법원에서 봤을 때도 기가 될 건데 심리적으로 이런 서류만 보더라도 채무자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남은 건 눈덩이같이 불어난 빚과 묵직한 약구러미뿐인데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 그녀에게 내일은 그저 절망의 연속선이다. 전혀 거의 무방비 상태인 거. 어쩔 수가 없잖아. 가지고 것도 없고 애들이랑 살기 힘드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다지 조금씩 배운 거 없으니까 힘들게 돈 버는 거 그거 갖고 무슨 집에 찾아오겠다고 위협하면 애들 놀렸다고 밖에 나가서 그거를 또 주면서 그렇게 조금씩 하는데 이게 줘도 내려가는 게 없잖아요. 빌린 원금은 채 200만 원이 안 되는 돈. 하지만 원금의 수십 배를 넘어서는 살인고리가 더해져 결국 3,200만 원이란 어마어마한 빚이 돼 돌아왔다. 또 여성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추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빚독촉하는 사람 입장,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여성이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해주는 여자 이런 게 또 있는데 이런 좀 공포감을 조성하게 되면은 어쨌든 땡빚을 내든 또 빚을 갚는 또 빚을 또 빚내가 또 빚을 갚는 이런 과정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전의 미끼 곳곳에 난무하니 하루 수만 명 오고 가는 거리엔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 앞에 전화 한 통이면 찾아오는 대출 서비스. 젊은이들 오가는 인근 패스트푸드점은 어느새 사채 거래의 만남의 장소로 둔가. 은행에선 까다롭기만 했던 대출, 이곳에선 쉬운 대출. 무조건 대출이란 말로 눈길 현혹하는데 그 실상도 광고 문구처럼 달콤할까. 보시면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 일단 1번을 1,200만 원 써줬어요. 1,200만 원. 그렇게 써주셔야 나중에 저희가 법적으로 대출해도 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되는 거죠? 이제 10분입니다. 10분은 월 120만 원씩이죠.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입니다. 빌리는 순간 선이자는 기본. 1년이면 원금을 넘어서 이자만 1,200만 원. 악덕고리 사채의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만의 계산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같은 원금이라도 이자는 정하기 나름. 사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일주일 단위로 10불을 받는 경우가 있고 10불하는 거는 되게 10만 원씩이라는 얘기죠. 10만 원 받는 경우가 있고 열흘에 10만 원 받는 경우가 있고 한 달에 30일 따라서 10만 원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누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나섰을까. 사채에 덫에 걸린 이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방법이 없다. 아니 이대인데요. 아니 뭔데 뭐 이게 뭐 이거 수고하려고? 해봐. 그저 빌려준 돈 받아낼 뿐이라는 사채업자들. 그전엔 막 시비를 안 치고 길바닥에 겨울에 세워놓고 돈 달라고 그냥 띵땅거려 그냥 가만히 문을 같이 서있고 뭐 채무자도 못 가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갈게요. 나는 길바닥에 떨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요 요즘에. 야이 시키면서 돈 내라는 소리 나네요. 죽어도 안 해. 우리가 먼저 돈 내라는 소리 안 해요. 법망을 넘어 어찌됐든 부르는 게 이자. 주단위 월단위 고리 이자로 꽁꽁 묶으니 인생이 송두리째 담보로 잡혀있는 꼴. 연 66%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월 5.5%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업자들은 솔직히 아무런 뭐 보호조치도 없고 단지 이 사람이 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우리도 말로 추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몇 업자들은 200을 꺼냈는데 2달 만에 200 얼마 냈는데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구글에 넣고 복리이자 때려놓고 그건 각자 룰이거든요. 근데 어디 정해있진 않거든요. 대법을 하는 사람들은 1금융권, 2금융권에서 거부한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지금 황금을 줍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필요한 사정이야 제각각이지만 이들이 겪는 고통과 막막함만은 별반 다르지 않다. 방기압류 통보문을 받고 찾아온 추심은 이제 쫓기다 보니 불법 추심과 협박에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다반사다. 할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지할 가족 하나 없이 살고 있는 할머니. 이제 불안감에 잠을 청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게 수면제거든요. 이거 아니면은 잠을 못 이루는 거라요. 저는 그만둬. 살 길이 없어요.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이들에겐 갚아야 할 빚보다 사는 일이 더 걱정. 사채업자를 피해 야반 도주했다는 김씨. 철착은 없지만 그가 사는 곳이 곧 감옥이다. 낮에는 못 돌아다니고 이제 밤에만 나가고 뭐 부식거리면 조금만 애 먹을 때 애들을 가다가 낳게 됐죠. 돈이 뭐길래 남편과도 생기면 안지나서나 가시방석이다. 취업자들이 뭐 지금 애 학교 다니는 애 있으면 학교까지 찾아가서 뭐 가만 안 둘 거라 그러고 뭐 지금 그리고 아파트 살고 이러면은 학생기 같은 걸로 있죠. 그 누구 나오라 그래갖고 아예 사람을 망신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지금 가만 안 둔다고.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에게 사채는 거의 유일한 창구. 김씨 역시 은행 대출과 현금 서비스의 통로가 막히자 마지막으로 사채를 택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카드 10장이 되고 나중에 한 장으로 했는데 나중에 10장이 되더라고요. 어떡해. 진짜 힘들다. 막바지다. 지금 더 막바지예요. 사채를 스물에 해서 더 이제 배란 끝으로 몰리는 거예요. 사람이. 텔레비에 뭐 일가족 자살하는 거 그런 거 남의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 정도 됐을 때는 진짜 애 데리고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애명이죠. 전국적으로 사채업체는 약 5만여 곳. 이들이 거리에 뿌려대는 사채 광고물만으로도 광고 홍수시대. 지금 뭐 5분 만에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저마다 눈에 띄게 형형색색 문구들도 각양각색인데 뭐 챙기시는 거? 있어. 또는 이제 싼 이자, 뭐 친절 상담 뭐 등등인데요. 광고 게시 요건조차 충족하지 않은 연 이자율이나 연체 이자율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록업체라고 하지만 등록 번호나 또는 주소나 전화번호가 이제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궁지에 몰린 서민들 손 내미는 순간 덥석 물어버리는 고리 사채. 최근엔 버젓이 TV 광고까지 사채 불감 추민을 걸고 있다. 이 고리대 시장은 정말 말도 못하는 폭리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TV 광고에서 보면 무이자 하면서 하는 광고에 현혹이 되어서 이런 위험한 대부업체들의 고리 대출을 마치 은행권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얼굴